안녕하십니까, 리얼머니TV의 정팀장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좋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비트코인은 투기적인 이유 말고는 보유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 보고서가 나와서 제가 이걸 준비했는데, 요즘에 이렇게 말하는 좀 유명 인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BOA에서 근데 디파이는 비트코인보다 더 파괴적일 수 있다면서 디파이에 대해서는 되게 지금 좋게 봤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뭐 NFT나 이런 걸로 이미 상권이 만들어지니까 이거에 대한 가치를 더 투여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디파이가 바로 이더리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고, 첫 번째로는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비트코인을 왜 안 좋게 보는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 비트코인은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요즘 인식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빌 게이츠도 비트코인의 전력 소모가 너무 과다하다고 기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 중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전력 소모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 전력을 소모하면 석탄으로 대표되는 화력 발전을 사용해야겠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CO2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네. 없고, 그러면 기후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맞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 아르헨티나라는 이 국가보다 비트코인의 전력 소모가 많거든요. 야, 그럼 얼마나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이걸로 입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BOA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 일본 다음으로 이 5등이 될 수도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약간 이거는 확실히 문제가 있긴 있네요, 확실히. 그렇죠. 실제로 이 위에 걸 보면 이 비트코인 채굴할 때 드는 에너지 지수인데, 이거는 같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이거든요. 네, 보시면 거의 유사하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비트코인 채굴하려는 사람이 많겠죠. 맞습니다. 조금 채굴하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전력 소모량이 늘어나겠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OA에서는 향후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올라가면은 전력 소모가 더 커져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본 다음으로 5위에 이제 랭크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또 최근에 ESG 투자라는 게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인데, 이 비트코인은 이 환경적 측면에서는 아까 말했던 전력 소모 가다를 이유로 빵점입니다. 그렇죠. 너무 지금 이런 ESG 투자에 대한 이 메타에서 환경적인 이유로 비트코인이 단점이 될 수 있다. 생각해보면 유럽에서도 지금 굉장히 ESG를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미국에서도 바이든이 당첨되면서 이거를 굉장히 지금 이제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이것 때문에 규제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RE100, 리뉴어블 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이 RE100 캠페인이 있는데, 네. 이런 RE100에 대한 요구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도 비트코인은 단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더 이상 화석연료나 이런 발전소에서 발전되는 전기를 쓰지 말자고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생산하려면 무조건 그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뭐 퇴출시키는 쪽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여전히 너무나 변동성이 큽니다. 단적인 예로 코비드 3월 충격을 때 보면 10,000불에서 4,000불까지 마이너스 60%가 떨어졌어요.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심하면은 사실 투자로서의 가치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건 진짜 야수의 심장을 가진 우리 구독자님들만 그렇죠. 투자를 할 수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김프로님도 가능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야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그렇죠. 알 수 있기 때문에 야수의 심장이 없는 일반인들이 투자를 하는데 약간 제재가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고래 비율이 너무 큽니다. 미국의 상위 1%가 부의 30%를 가지고 있는 것도 부의 양극화가 크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5%의 주소가 비트코인의 95%를 들고 있어요. 이 정도면 너무 독과점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 실제로 딱 보시면 이 밑에가 지수로 돼 있어가지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 험벅 5,000개 이상을 들고 있는 걸 이 혹동고래, 그냥 고래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고, 1,000개 이상을 고래, 500개 이상을 샤크 막 이런 식으로 표시돼 네. 있거든요. 그리고 1개 이상 들고 있는 걸 크랩이라 그러는데, 이 크랩 이상이 뭐 이 다 더하시면 2.5% 정도 되거든요. 예. 이 2.5%가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 유전무죄, 무전유죄처럼 진짜로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되는 세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더 기득화가 되면은. 그렇죠. 그리고 이 고래가 진짜 마음만 먹고 던지면 가격이 주주주죽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기 좋은 게 개미 털기를 하기 쉽다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2020년을 기점으로 또 고래 비율이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고래 비율이 늘어나면 지금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되지만 얘가 진짜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마음을 바꿔서 팍 틀었다. 그러면 이게 가격이 수르륵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대규모의 자금이 있는 기관들은 이렇게 고래 비율이 너무 높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두렵겠죠. 아무래도 가격이 몇십억에서 뭐 지금 많으면 1조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리스크가 좀 큰 거를 사실 선호하진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확장성이 떨어져요. 물론 이 뭐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대표되는 다양한 기술적 개발이 있지만 아직까지 뭐 눈에 띄게 보이는 건 없거든요. 네. 비자 같은 경우에는 초당 24,000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데 네. 비트코인은 7건밖에 지금 처리를 못 하거든요. 아직까지 조금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으로 사실상 지급 결제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이거는 비트코인 진짜 가치 저장 기능 말고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는 아직 유의미하게 보이는 건 한 개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파월이 비트코인은 달러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금이라고 한 얘기가 틀린 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다 보니까 화폐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쉽지가 않아요. 네. 비트코인이 뭐 교환의 매개 수단이 되기에는 법적 강제력도 없고 시간적 재무적 기회비용도 크거든요. 네. 물론 뭐 해외 송금 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점이 있지만 네. 그거를 제외하고 뭐 커피를 먹는다든지 뭐 자전거를 산다든지 이럴 때는 광범위한 수용력을 갖기가 어려워요. 아무래도 그 가격에 대한 변동성도 심하고 제한 사항들이 있죠. 네. 근데 반면 CBDC나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 변동이 작잖아요. 네. 그래서 이 법률성 측면에서 기존 가상자산 대비 우위를 보이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비트코인을 왜 안 좋게 봤는지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과 CBDC를 품은 이더리움이 왜 비트코인보다 더 좋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머니TV의 정팀장 김프로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